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연방정부가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사기업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이 어제 심리에서 인정할 수 없다며 무효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조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정책에 제동이 걸리게 됐는데 의사와 간호사, 테크니션 등의 의료진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인정이 됐습니다. 이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코로나 확산이 특별한 위험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공중보건이 긴급 사태라면서 정부 개입을 지지했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연방 대법원에서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다른 판결을 내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와 관련해서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이번에 연방 대법원이 심리를 했는데요. 결국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연방 정부가 사기업에 대해서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을 내렸고, 또 하나는 의료인들에 대해서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번 심리에서 이제 검토가 들어갔는데요. 연방 정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한 것, 그러니까 사기업이죠. 일반 민간 기업입니다. 민간 기업에 대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무효다. 그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은 무효다 이렇게 판시했고요. 반면에 의료진에게는 백신 접종 강제한 것은 유효하다 이렇게 인정해서 상반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연방 대법원이 정부가 사기업에 대해서 백신 접종 의무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무효화 결정한 이유는 뭡니까? 네, 무효화 결정을 내린 이유는 그 연방 정부의 이제 권한 때문이죠. 연방 정부도 그런 그 사실 논란이 있을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사기업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내릴 때 최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 주체를 OSHA로 했습니다. OSHA는 직업안전보건청입니다. 그래서 연방정부 기관이지만 이제 직업안전보건청이라는 그 기관답게 그 일반 기업들을 이제 규제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직업안전보건청을 주체로 해가지고 그런 명령을 이제 내리겠어요. 그래서 지난해 11월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이제 그것도 100인 이상.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대해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직업 안전과 관계된 문제다. 이제 이 점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연방 정부의 권한 남용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OSHA가 나서 가지고 일터의 공중보건 문제로 접근해서 100인 이상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하니까 안전을 위해서 백신 접종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연방 대법원은 사기업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연방정부의 과도한 권한 행사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6대 3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이 한 명도 이탈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일치했습니다. 그 아무리 그래도 연방정부가 사기업에까지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네. 근데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이 사기업에 대한 정부 백신 접종 의무화를 인정을 했죠. 예,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이제 의견이 달랐습니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연방 정부의 사기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인정했어요. 진보 대법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기 때문에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다. 이제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유지한 겁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하면 당연히 정부가 일반 기업한테 이래라 저래라는 건 안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 그 점을 이제 진보 대법관들은 강조했죠. 그래서 특별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특별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정부가 모든 민간 사업장에게 그런 요구를 한 게 아니라 100인 이상.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만, 그러니까 대규모 사업장에만 이제 그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더욱더 타당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작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감 있게 대응한 것이다. 이렇게 옹호했는데, 그렇지만 진보 성향 대법관은 3명이었고요. 보수 성향 대법관은 6명이었기 때문에 6대 3으로 민간 사업
사업장에 대한 민간 기업에 대한 명령은 무효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보수 성향 대법관들의 구체적인 근거는 뭔가요? 예,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무효라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 그러니까 정부의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럼 그걸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OSHA가 이번에 그 직업안정 보건청이 나서서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이 직업안정 보건청이 생긴 이래 과거에 단 한 번도 이런 식의 결정을 내린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공중보건상의 위기는 있었다는 거죠. 이 위기는 있었지만 한 번도 이런 식의 결정을 내린 적이 없는데 왜 이번만 유독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느냐. 이제 이게 보수 성향 대법관들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지켜야 될 원칙이란 게 있고, 이건 그 원칙을 어겼다. 그 어떤 선을 넘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방의회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요한 법을 제정해서 입법적으로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연방의회도 OSHA가 공표한 조치와 같은 내용은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방의회도 그 정도의 조치를 하는 거는 지나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방의회도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입법적인 그런 그 지원을 해주면서도 이 강제로 백신을 맞도록 명령하는 거, 그 정도의 어떤 내용은 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방의회도 동의하지 않으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행정명령을 발동을 해서, 물론 이제 OSHA가 주체가 되긴 했지만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은 무리한 명령이었다. 그럼 그 헌법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그 과도한 명령이었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그러면서도 또 이 코로나19 확산이 그렇게 특별한 위험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저는 이 연방 대법원 판결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이 부분이에요.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지적하는 거는 코로나19 확산이 그렇게 특별한 위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산만 턱 띄어가지고 이렇게 특별하게 대응할 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코로나19는 이제 일상이 됐다. 이렇게 이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는 일상이 됐고, 그러니까 코로나19는 뭐 집, 학교, 직장, 뭐 스포츠 경기장,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 지금 퍼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상이 된 위험은 더 이상 특별한 위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이미 일상이 된 위험이기 때문에 더 이상 특별한 위험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이 된 위험, 대표적으로 범죄, 무슨 뭐 살인 사건, 강도 사건, 뭐 그런 절도 사건, 이런 게 일상화된 범죄잖아요. 범죄, 공해, 뭐 기타 전염병, 뭐 홍역이라든가 여러 전염병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지적하는 건 왜 유독 코로나19만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특별한 것처럼 대우를 하고 취급을 하고 왜 그러느냐. 이제 이걸 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코로나19에 대해서만 이렇게 유독 특별하고 과도하게 대응할 이유가 없다. 코로나19는 이미 일상화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위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더 이상 이렇게 특별하게 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게 보수 성향 대법관들의 어제 판결의 핵심적인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백신 접종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어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작용이 일어날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퍼센테이지로 치면 굉장히 낮지만 어찌됐건 위험성이 있어요. 뭐 백신 맞고 나서 뭐 심지어 뭐 목숨을 잃는 사람도 생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그 부작용의 확률과 백신을 맞고 나서 어떤 안전한 그런 어떤 그 확률, 이걸 이제 비교했을 때 백신을 맞았을 때의 안전함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 일어날 수도 있는 작은 확률의 부작용은 우리가 감수할 수 있다. 감수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백신을 맞는 건데, 보수 대법관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백신을 맞고 나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물론 확률은 낮지만 부작용이 누구에게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그런 위험을 부담하라고 강요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개인이 자발적으로 백신을 맞는다면 그거는 뭐 본인 스스로 각자 개인이 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맞겠다고 본인이 스스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타의에 의해서 정부가 강요를 해가지고 맞게 된다면, 맞기 싫은데 억지로 맞게 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부가 이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백신 접종을 강제하게 되면
다수 직원의 일상과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사람들의 건강 침해는 누가 보상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백신 접종은 철저하게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된다. 맞고 싶은 사람은 맞고, 맞기 싫은 사람은 본인이 맞지 않음으로써 생길 수 있는 위험은 본인 스스로 감당하겠다는 얘기니까 놔둬라. 근데 그걸 억지로 무조건 다 맞게 하는 이 강제화는 안 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다. 이게 이제 보수 대법관들의 어제 반대한 이유였습니다. 어쨌든 뭐 어제 연방 대법원의 결정으로 지금 상당한 이 사회적인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영향이 있을 겁니다. 이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작년 11월에 그렇죠. 예, OSHA가 작년 11월에 명령을 내렸어요. 물론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라. 뭐 이런 이제 그 유예 기간을 두긴 했는데요. 그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각 기업들은 그걸 안 따르면 또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경고를 하고 뭐 이메일을 통해서 몇 월 며칠까지 맞아야 되고 안 맞는 사람들은 뭐 무급으로 휴가를 보내고 그리고 나서도 계속 안 맞으면 뭐 해고할 수 있고 이제 그런 통보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 의무화 조치에 의해서 해고된 사람들 이미 뭐 해고된 사람도 지금 생겨나고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시 복직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굉장한 혼란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기업들이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징계를 내린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이제 무효화되기 때문에 원상 회복돼야 되는데 그거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소송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전국적인 이 소송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 코로나19 그 의무화 때문에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이제 소송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민간 기업들 굉장히 혼란스럽겠어요. 이 결정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 민간 기업들은 그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에 따라서 이미 조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부 직원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데드라인을 정해가지고 백신 접종하지 않으면 그때까지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해고한다고 통보했고요. 뭐 시티그룹, 구글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잘하는 그런 월가의 그 대형 또 빅테크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든지 아니면 해고될 것이다 이렇게 고지까지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 기업들은 이제 해고를 감행까지 했고요. 그래서 이 정부 조치를 따랐던 것인데 결국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 정부 조치가 뒤집어지면서 참 낭패를 겪게 생겼습니다. 글쎄요, 이건 뭐 정부가 하라는 대로 따랐으니까 뭐 기업들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결국은 이게 다시 다 뒤집어지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것 때문에 또 사회적 혼란이 좀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건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이 코로나19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또 이런 혼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혼란스러운 건 말입니다. 네. 이게 의료진에 대해서는 또 백신 접종 의무화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네, 인정했어요. 연방대법원이 5대4로 의료진에 대한 그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인데 적어도 의료진에 대해서는 보수 성향 대법관 중에 2명이 돌아선 거죠. 이 진보 쪽으로 이동을 한 그런 셈입니다. 근데 이 의료진에 대해서는 보수 성향 대법관들 중에서도 생각이 좀 다른 거죠. 일반 사기업과 민간 기업과 병원은 다르다는 겁니다. 분명히 특수성이 있다는 거죠. 병원의 특수성이. 그래서 일반 기업과 병원을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 그래서 병원은 뭐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항상 코로나19의 위험에 노출돼 있잖아요. 일반 기업은 사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병원은 뭐 항상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돼 있는 대표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일하는 또 항상 그런 아픈 사람들을 계속 이 진료해주고 케어해주는 그런 이제 일을 하는 의료인들은 사실 굉장한 그 위험 속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은 코로나19 백신을 반드시 맞아야 할 그런 이유가 있다. 이제 그런 점에서 5대4로 연방대법원이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은 이제 맨데토리로 반드시 이제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뭐 초음파 기사, 뭐 MRI 기사, 뭐 이런 테크니션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백신 접종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의료계에서도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그런 목소리가 좀 높아졌는데 이 의료계는
이게 또 합법이다, 유효하다 이렇게 지금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병원에서도 근래 들어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의사나 간호사나 테크니션 중에서도 아예 의료계를 떠나서 다른 분야로 갔거나 직장을 바꿨거나 완전히 아니면 그냥 의료계에는 있되 큰 병원이 아니라 작은 병원. 그러니까 코로나19 환자를 돌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아주 작은 병원으로 옮겨가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결 때문에 혹시 이 병원에서 이탈하는 의료진이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예, 백신 접종하기 싫은데 이제 억지로 맞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오히려 병원 시스템이 더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들긴 드는데 어찌됐건 이 연방대법원은 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하나는 무효, 하나는 유효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